부분이 우리 원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한 입장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간까지 두 강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시까지 한 40분 동안 한번 봅시다. 용수 중론,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사상이 12연기하고 사성제입니다. 12연기와 사성제를 석가모니가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평생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고, 그 45년 동안에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바로 부처님이 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 말씀이 얼마나 강화력이 있고 또 마음을 움직이고 이해 쉽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부처님 시대에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까지 올라갔어요. 부처님 경지까지 올라가 그런 도를 통했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일 이제 100년, 200년 지나는 세월 가운데에 인간의 지혜는 또 병행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그 가르침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이제 설명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조금 왜곡이 되고 잘못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부처님 가시고 예수님 뒤에 한 100년에서 200년 요 사이에 용수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중론을 발표를 합니다. 요거는 불교 그 사상을 다시 한번 재부흥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설명하는 그 이제 500년이나 600년 지나서 그동안에 흘러온 과정 가운데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또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용수 중론입니다. 요 용수 중론이 나오게 된 해가, 용수라는 사람은 AD 예수님 오신 뒤에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산,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자, 어떤 그 기간에 용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살쯤 살았네요. 그래서 멸후 500년 후에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 이해되는 것을 바로 가르친 것이 1차 불교 계획이라 한다면 용수의 중론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착세친,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무착세친, 그 아버지도 불교에 귀한 불교 가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무착세친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또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정성을 들여서 그 이제 미륵불이 있는 세상에 올라갔어요. 영계에 갔어요. 그래서 그 미륵불한테 부탁을 합니다. 유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불교 제자들을 놓고 이제 설법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믿지를 않은 거야. 저거는 부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무착 스님이 다시 영계에 올라가가지고 미륵불한테, 미륵불은 미래불이에요. 미래에 다시 올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올 때 그 미륵불이 오셨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소리만, 스님들 모아놓고 이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식 사상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유식 사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난다면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일단 한 번 더 새롭게 한 것이 중론이고, 그것이 또 이제 한 2, 300년 지나서 이제 무착세친이라 하는 사람이 유식 20론 또는 유식 30송이라 그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직유 알식자 이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불교를 유물론이라 그러지. 오직 유자 물질 오직 근본이다 하는 사상이 유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유심론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라든지 종교 사상, 신이 있다고 하는 사상인데 그걸 유심론이라 하기도 하고 유심론이라 하기도 하죠. 신. 유식, 그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치만 있고 실제는 이제 없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식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만 있다. 그런 의미로서 유식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석가모니 돌아가신 뒤에 한 500~600년 뒤에 그런 이제 가르침이 유식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마령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대성기실론이라는, 대성기실, 큰 믿음을 여럿이 성이라 하는 수레와 같은 게, 여럿이 큰 수레와 같은 게, 그래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대성으로 비유해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일으키는 이론이라 해서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논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신라의 원어스님, 원어스님은 AD 617년에서 686년, 한 60, 70 정도 사셨는데, 원효대사가 그 대성기실론을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을 설명하는 소가 있고, 그에 별기로 해갖고 더 설명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불교의 그 가르침, 사상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도 보니까 그 전에 뭐 12연기 스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사승계도 스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중론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유식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성기실론을 보니까 그때에서는 불교의 수로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성기실론은 불교의 믿음을 최고로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죠. 이것이 AD 617년으로 686년 사이에 사셨던 원효대사에 의해 가지고 대성기실론을 다시 풀이해서 설명을 한 이론으로서 불교의 사상이 가장 발전적인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상적인 설명을 종합해 보게 될 때, 용수 중론은 석가모니 가시고 난 뒤에 애송님 이후에 그러니까 한 600년 차이 나는데, 그때의 그 불교 사상을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원리적으로 놓고 볼 때 있어서는 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수 중론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아하고 공, 이 이제 사상, 그 다음에 유식, 공, 무아, 이 사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논리적인 그 설명에 또 참 과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보면 말장난이 참 많습니다. 말 갖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수 중론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냐 하는 걸 한번 보죠. 철학 사상에 있어서나 이 논리학, 사상학에 있어서는 논리학이 참 중요합니다. 논리학을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데 쓰는 내용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논리학으로 가지고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나 성현들의 말씀은 그때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논리적인 내용 갖고는 진리에 접근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학으로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인간들이 말하는 그 논리학들, 그 수사학들, 그걸 또 이제 타파를 해야 진리가 보존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중론이, 그 당시에 많은 부파 불교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설명하는 그 이론들이 틀렸다 하고 석가모니 가르침이 참이다 하는 걸로 세우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학이다 하면은 모순율의 법칙, 배준율의 법칙, 동일률의 법칙이라는 이 세 가지가 많이 쓰이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는 소다. 이거는 동일, 똑같은, 요거하고 저하고 똑같은 동일률이다 하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소는 소 아닌 것이 아니다. 좀 말이 막 꼬이잖아요. 그죠? 소는 소 아닌 것이 아니니. 아닌 것, 소 아닌 것을 또 부정해서 아니다 했으니까 소리를. 그래, 그런 말, 이걸 모순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하고 아닌 것, 소 사이의 중간에는 없다. 이걸 배중률의 법칙이라. 그래서 모순율, 배중률, 동일률의 법칙이 있는데, 용수 중론은 그걸 기반으로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기류법이라 하는 걸 갖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류법이라 하는 것으로서 중론을 제시해서 그 당시에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진리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론에 대한 특성은 공사상, 무아사상에 휘 돌아오도록 만들고 절대적인 가치가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공에 결부시켜가지고 귀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류법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포도, 사과, 딸기가 있습니다. 포도, 사과, 딸기가 있는데 혜련이라고 하는 아이가 포도를 먹었습니다. 저 포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를 먹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가라. 증명.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예로 한번 봅시다. 포도, 사과, 딸기가 냉장고에 들어 있었는데 그 냉장고에서 혜린이가 포도를 내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포도를 먹었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첫째 증명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위 속에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포도를 먹었나 뭘 먹었나 그걸 본다는 게 이게 직접적인 증명의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 증명 방법이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사과와 딸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 냉장고 속에 있는 포도를 혜린이가 꺼내 먹었다 하는 증명입니다. 증명하는 걸 맞잖아요. 그죠? 배 속에 직접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보는 방법. 이건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는 냉장고 문을 열어봐서 거기 뭐가 있냐, 이게 먹어버리고 없어졌잖아요. 그래, 남아있는 걸 봐서, 사과를 먹었느냐, 딸기를 먹었느냐, 포도를 먹었느냐,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은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인 기류법으로 증명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1. 가정, 결론의 부정인데 혜린이가 사과나 딸기 중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 포도를 먹은 것이 아니고 사과나 딸기를 먹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론의 진행. 그렇다면 냉장고 안에는 사과나 딸기 중 하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 딸기를 먹었다고 가정한다면은 문을 열어보면은 포도도 있고 딸기가 있든지 해야 사과가 먹었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론의 모순.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사과와 딸기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사과 내 먹었단 말은 틀렸단 말이죠. 딸기 내 먹었단 말도 틀렸단 말이죠. 왜? 사과와 딸기 있단 말이죠. 그럼 포도는 아직 그런 안 했는데 포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반성. 무언가 잘못됐다. 사과나 딸기 중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그 혜린이가 포도나 사과나 딸기를 먹었을 것이라고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예정했던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성, 잘못된 것이다 알고, 그 다음에 5번 증명의 완성은 결국 혜린이는 뭘 먹었느냐? 포도를 먹었다. 왜? 거기에 포도가 없으니까. 맞지요? 이게 이해가 강한 것이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우리 보면 그죠?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옛날에 그 철학자 소피스트라든지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참말같이 그럴듯한 건데 그 거짓말도 소리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을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 어디에 틀렸다는 걸 집어내야 그게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의 석가모니 말씀이 틀렸다고 다른 말을 막 하니까 다른 말 하면 그 사람이 틀리고 석가모니 말씀이 맞다 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걸 무슨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기류법이라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 이해됩니까? 참 재밌는 거죠? 그래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이게 아주 중론이 많은 책이 많은데 제가 읽어보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다른 학자들도 요걸 이야기하더라고. 이 불교 학자들이 강의할 때도 가고 오는 것에 대한 고찰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놓고 현재, 과거, 미래 하는 이야기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원리적으로 요 내용이 하나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의 고찰이라 하는 이야기가 25장 제2장 25개 속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전부 다 한문. 산스크리트를 중국말로 번역해갖고 그 한문으로 된 것을 한국에 갖고 갖고 이제 그 한문말 아는 사람은 그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 인도의 그 말을 중국말로 번역해 놓은 걸 이제 지금 이게 그게 이제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이 그 무유 그 미그 영 무거 이 그 미거 그 시영 무거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문 이제 하나를 따져보면은 한문을 잘 공부하는 사람을 적어보면 이제 우리말 같이 알아듣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중국하고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글자를 갖고는 글로 갖고 이제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한문을 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풀이를 해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 무유거 이 이야기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렸으니까 이미 가버린 과거 아닙니까? 이미 가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가는 거 없잖아요. 이건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 그럼 가는 거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해가 되지요? 이미 가버린 것에는 지금 가고 있는 건 없고 가버렸으니까. 이미 아직 안 간 놈한테는 가는 것이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이미 가버린 것하고 아직 안 간 것하고 요걸 떠나가지고 중간에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없다. 맞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미 가버린 것은 여기 가는 것이 없지요. 이미 가버렸으니까. 이미 안 간 것은 아직도 안 간 것은 안 갔으니까 가는 것이 없지요. 그러면 가버린 것하고 안 가는 것 요 사이에 가는 것이 있나 말이에요. 가버린 것도 없고 아직 안 간 놈이 요 사이에 가는 놈이 없지. 그래 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 것과 가지 않는다.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간 것은 이미 가버리는데 간다 하는 말 못 붙이잖아요. 간다는 걸 현재 아니에요. 그죠? 간 것은 가지 않는다. 요 간 것은 가버렸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요게. 가는 것은 요게 버릴 요게 간 거예요. 요게 가 있는 거, 요것은 여기서 볼 때는 이미 가버렸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발 안 했어요, 이렇게. 출발 안 했으면 요게 가는 것 있나, 이거 아직 안 갔는데 없잖아요. 그죠? 요걸 사실 여기 현재입니다. 저기는 과거고, 여기는 아직 미래예요. 그럼 요 사이에 지금 아직 안 가는 것들은 요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간 것은 여기에 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 않는 것도 역시 가지 않는지. 가지 않았으니까 안 가지요. 간 것은 갔으니까 여기 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을 여기 그것을 빼버리고 그 중간에 가지 않는 거 없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장난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처 치유거 차 중유것이 비이거 미거
시고, 시건, 이런 게, 요걸 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 요 움직이는 요 속에 가는 것이 있는 거지. 요거는 이해되지요?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또, 이미 가버린 것과, 이미 가버린 것은 그지? 이미 가버린 것과, 그 다음에, 아직 가지 않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는, 아직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버린 것도 아니고, 요 중간에서 움직임이 있는 요 속에 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요 이미 가버렸으면은 요게 지금 간다 할 게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아직 출발 안 했으면은 요게 간다 하는 거, 요 간다는 요게, 요 움직이는 요게 간다예요. 그러면 요게 아주 가만히 있는 거야. 출발 안 했으니까 요 간다 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요것도 안 가고, 요것, 요게 간 놈도 안 간 거죠. 안 가죠. 그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죠. 간 놈도 안 간다, 이거예요. 간 놈도 안 간다. 말이 막 헷갈려. 그래서, 그러냐, 이게 헷갈리고 무엇인지 말 못 알아듣으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말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석가모니 말씀이 참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장난하는 사람 속에 이 이야기를 갖고 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똑똑해갖고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간다. 가고 있는 중인 것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가버린 것도 가는 놈이 아니고, 아직 출발 안 하는 놈도 간 거 아니고,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요 놈만 가는 놈이다.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간다. 움직임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것이 있고, 또 움직이면 가는 중인 것에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니라, 가는 중인 것에 움직임이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원리를 설명하는 성장 기간에 있다 하는 것만 설명하려고 해요. 요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요렇게 말장난하는 이야기가 뭐 쫙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무하다 뭐 하는 이야기고, 요 간다 온다 하는 요 이야기는 원리의 성장 기간에 있다. 미완성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 중론이 원리의 성장 기간의 미완성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통일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복귀 섭리에 있어서 불교가 중요한 일을 했다 하는 내용을 평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운하의것이 이당유거법 약이여거법 그것이 불가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겠는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겠는가? 요것도 바꿔야. 그 다음에 가는 작용을 떠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얻을 수 없다. 가고 있는 중, 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가고 있는 중에는 가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요게. 그죠? 요 작용을 떠나면은 가고 있는 중도 없다. 이게 아주 말이 헷갈리는 말인데, 그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느냐? 가는 중인 것에 두 개의 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 요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요거 지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는 거는, 가는 거요? 가는 거요? 안 가는 거요? 안 가는 거죠. 왜? 이미 가버렸잖아요. 그래, 요게 와 있는 요거는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가는 놈이요. 가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가는 것은 가는 작용이 있으면 가는 놈이다 그랬지. 그죠? 그럼 요는 가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가는 놈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작용이 여기 가는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가는 놈한테 또 가는 작용이 있다 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게. 요게 함정이에요. 여기에 간다 하는 말을 2번 썼다 이게. 2번 쓰면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어 동사 명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한 문장에는 한 주어 한 동사. 그 주어가 한 가지만 하지 2가지 동사를 못 하는 거예요. 가는데 안 간다 통할 수 있나요? 그죠? 가는 데는 한 가지만 한 동사를 써야 하는데 가는 놈만 그것을 갖고 또 간다 하면은 가는 놈인데 또 간다는 말은 틀렸대요. 나는 앉은 놈이야, 선 놈이야? 앉았죠. 그래, 앉은 놈은 앉아있는 것이지, 섞버리면 그건 앉은 놈이 아니란 말이지. 그죠? 가는 놈인데, 가는 놈이야. 근데 또 가는 놈이 간다 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야. 간다는 작용 말을 2번 썼다.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중인 것에는 2개의 가는 작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놈이 간다 하는 건 틀렸다. 그래, 요 말을 또 갖다 붙이면 가는 놈은 안 간다. 이 말 또 맞는 거예요. 그래 봅시다. 그 다음에 약은 것이고 시인 치규구 이거 유것이 것이 독거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간다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허물이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영식이 간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조영식이가 간다는 말을 2번 썼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데 저놈이 조영식이가 가고 있는 중이야. 요 하나는 맞는데 가고 있는 중인 놈한테 간다 이래 버리면 간다는 말을 2번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론이라는 게 이래가지고 불교의 석가모니 가르침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결론적으로 뭐냐? 공, 무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이 말로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전부 다 맞게 돼 있어요. 무아 공에다 갖다 붙이면 그래 그 이야기하는. 그래서 무아 공 오직 하나 요 말 중에 하나 살아남는 것은 뭐냐? 가는 중에 있는 거. 가고 있다. 요거는 맞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 요거는 원리에 어디 갔다 있는 원리에 무아도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전부 다 같이 인정 안 하는데 가고 있는 것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원리에서 아직도 살아간 인간은 미완성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는 가야 할 노정 속에만 있다. 그래 이 세상 모든 인류는 그 원리의 성장기간에 거기에 있다. 그래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가는 것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어서 가고 있는 중인 것이 홀로 가기 때문이다. 가는 중인 것이 가는 작용이라고 하는 자, 그 자는 가는 것 없이 가는 중인 것이 있다고 하는 오류에 빠진다. 왜냐하면 가는 중인 것이 가기 때문이다. 그건 이제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틀렸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것이 유거, 치교 이거종, 치교 이종거, 일위 위것이, 이위 것이거,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만일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만일 지금 가고 있는 것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두 종류의 가는 것이 있게 된다. 첫째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고, 둘째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것 두 개 포함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용수중론의 25개 송에 가는 것 오는 게 고찰 이 장이 많은 이야기 송에 똑같은 말이지만 원리적으로 딱 필요한 말 하나는 성장기간에 있다 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또 하나는 19장에 관시품이란 시간에 대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요. 과거, 현재, 미래. 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과거지요. 내일은 미래라고 하지요. 지금은 현재지요. 오늘 현재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무가 보세요. 요 나무가 100년짜리다. 그럼 저 나무가 100년 된 나무다. 100년 된 나무라 하는 말은 저 속에 100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 속에 100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 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본능이 저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저 속에 다 있습니다. 공. 보세요. 과거는 지금 현재 과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과거, 지나간 과거 지금 볼 수 있냐 이게? 가볼 수 있나 이게? 없지요. 미래 가볼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뭘 요 현재만 있는 거지. 그러면은 과거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면 현재는 있을 수 있나 이게? 논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입니다. 하나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2지요, 2. 3, 4, 5지요. 하나 다음에 2지요. 그럼 요 2 있으면은, 과거는 어디에요? 그 앞에는 요 하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어디에요? 미래는 셋이지요. 요렇게 숫자로 1, 2, 3을 적어 놔놓고 요걸 현재로 하고 나면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지금 현 시점 순간에 요걸 딱 놓고 과거를 내놔라 하면 과거가 어디 있냐 이게. 과거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리고 이미 간 놈한테는 가는 것이 없잖아. 이미 간 놈. 또 안 가는 놈한테는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있다는 것은 현재 가고 있는 요것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놓고도 그게 지금 그 말장난은 그 이야기예요. 요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순간은 생이고 내가 죽는 순간은 멸이에요. 그 다음 그 속에는 주야, 주. 사는 기간이 이제 나의 삶이 요 기간. 그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잘라버리면 내가 있을 수 있냐냐. 여기 어디냐. 여기 공이다는 게 공. 그럼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공 속에 있는 거죠. 쉽지 않지요? 자, 그래서 용수중론에 거자적 불거 가는 놈이 가지 않는다. 거자 유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내가 간다는 것은 불변의 내가 있어서 자성 영원한 내가 있어서 간다. 가는 놈이 하면은 가는 놈은 어떤 놈이냐? 가는 놈은 이게 가는 놈이다. 그럼 지금 이 놈은 가는 놈이야, 섰는 놈이야? 네? 무슨 말이 봐요? 이거는 가는 놈이지요. 그 다음 요거는 가는 놈이요? 안 가는 놈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는 놈, 섰는 놈.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생각 안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계속 합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 영원히 생각하는 놈은 없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놈은 없잖아요.
영혼이 안 가는 놈도 없지. 그러니까 뭐야, 꽁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간다는 것은 불변에 내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간다고 하는 속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 여기가. 그러니 우리 성장기 원리에 성장기간에 요 기간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야. 그러니 요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의 용수 중론이 성장기간에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용수 중론은 다른 말 전부 다 공에다가 하는 이야기는 뭐 공은 비지도 않은 이야기니까 그거는 실감이 안 나지만은 원리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요 놈은 있다 하는 요 자체는 원리의 성장기간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성장기간을 거쳐서 원리 완성체가 되면 자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안 갔으면 아담이와 미완성 출발 안 했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요 중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이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중에 신앙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만 있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 일체 유심조 내 마음을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놓고 알아가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래 미완성되어 있는 인간은 거쳐서 완성하면은 내가 있다. 부처가 된다. 그러니 우리 원리에 성장기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종교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데 불교에서는 간다 하는 말로 원리의 성장기간에 있는 인간을 지적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찾았다. 여기까지 하고 점심 잡숫고 20분까지? 그럼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유식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지난번에는 이 한 강좌를 1시간 반 정도 한 강좌를 했는데 지금 한 20, 30분에 줄여서 합니다. 그래, 핵심이 그래요. 그래, 용수 중론을 공부하면 1송, 2송, 3송 하면서 공에다 갖다 붙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기류법에 의해서 냉장고 속에 포도가 있고 사과가 있고 딸기가 있는데 혜린이라는 애가 딸기를 먹었다. 그것을 증명해라. 그러면은 기류법으로 증명하면은 어떻게 두 가지 딸기를 먹었으니 포도하고 사과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하고 사과가 그 속에 있나 없나 증명을 하면은 딸기를 먹은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포도가 있어. 그 다음에 사과가 있어. 그러면 뭘 먹었어요? 딸기를 먹은 거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저 사람 혜린이가 포도 사과를 먹었을 것이다. 미리 생각할 때 짐작을 혜린이 지금 혜린이가 딸기를 먹었다는데 만약에 혜린이가 사과를 먹었으면 냉장고 문을 열면은 사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 없으면 사과 먹었다는 말이 맞단 말이야. 근데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그럼 다른 말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딸기가 없으니까 혜린이는 딸기를 먹었다 하는 말이 맞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기류법으로 공, 무아, 이사상 이야기하고 간다, 온다는 말도 헷갈리게 했지만은 간 놈도 없고 안 간 놈도 없고 가는 중에 있는 놈이 간다는 말도 틀리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린다. 요즘 비가 많이 자주 오죠. 비가 내린다 할 때 이게 맞나요 말이에요. 비가 오죠. 여러분 좀 더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비가 온다 하는 말이 맞으려면은 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비는 저 위에 있다가 와야 되잖아. 그죠? 비가 저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리는 놈이 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가 1시간 왔다 하면은 비가 그 위에 있는 놈이 내려오는 게 1시간 걸린 거야. 뭐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1시간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틀렸다는 게 뭐 말이냐? 떨어지는 물이 비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예요. 그럼 떨어지는 물방울은 어디서 생겼냐?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물방울이 생기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비라 그래. 그럼 맞지요? 그럼 떨어지는 물방울이 빈데 비가 온다 물방울이 떨어진다. 어느 말이 맞냐? 비가 온다는 말이 맞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맞나? 이러시. 물방울이 떨어지면 맞죠? 그러면 비가 온다는 말 틀렸죠? 비가 온다는 말 틀렸잖아. 비가 어디서 오냐? 그런 틀린 말 우리 하고 있다 이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 이거. 아니 물방울 비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 물방울 비로 그러니까 물방울을 필요한데 비가 온다는 거야. 그럼 뭐 비가 어디냐? 비가 어디 있어서 오냐 이게. 아니 물방울 그 자체를 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방울 그 자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방울이 비가 1시간 왔다 그러면 비가 1시간 왔다면 물방울이 1시간 떨어졌단 말이야. 물방울 떨어지는 게 1시간 걸렸단 말이야. 왔다 그 과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다 갈린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비라는 말은 비가 온다 그러잖아. 우리가 쓰는 말이 네. 비가 온다 하면 조영식이가 온다는 말은 조영식이 여기 없다가 조영식이 어째 다른 데 있었지. 그럼 이리 왔잖아. 그럼 조영식이가 온단 말 맞죠? 그죠? 그럼 비가 온다면 비가 어디 있다가 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가 온다는 말은 비가 어디 있다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비가 어디 있다가 오느냐 이게야. 비가 어디 있다가 오느냐. 떨어지는 것이 비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다. 그 말 맞죠?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다. 그것이 1시간 왔다. 1시간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맞잖아. 그럼 우리는 틀린 말 많이 한다. 그 얘기,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리가. 그래서 가는 놈이 간다면 틀렸다는 거야. 가는 놈은 이미 가는 놈 한 가지를 해야 돼. 가는 놈이다 하면 맞는데, 가는 놈이 간다면 틀렸다. 뛰는 놈이 뛴다. 뛰는 놈인데, 그럼 또 뛴다 하면 2번 뛴다는 거야. 그건 틀렸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이 틀리다. 그래서 그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니까 그는 진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로 용수 중론이 부처님에 대한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아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있죠? 그럼 내가 있다 할 때 요 나는 절대적으로 있는 나냐? 요 나가 어제도 있었던 나냐? 3년 전에도 있었던 나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우리 이 몸의 세포가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세포가 처음부터 세포가 바뀌잖아요. 그죠? 뼈는 뭐 5년 만에 바뀐다 그래요. 뼈 세포가. 그럼 지금 내가 합쳐놓아서 3년 살았는데 3년 전에 뼈 속에는 3년 전에 창원에 살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조영식이는 창원에 있던 조영식이냐 합천에 있는 조영식. 절대적인 조영식은 누구냐? 절대적인 나라는 게 있느냐? 없지요? 어제 세포가 바뀌었어. 그럼 어제 거하고 똑같아야 나라 하는 똑같은 게 그게 자성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나다.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가 있나요? 어제 밥 먹고 오늘 세포가 하나 죽고 새로 생겼어. 그럼 어제보다 다른 나야. 내일 다른 나, 모레 다른 나. 어린 애기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나냐, 다른 나냐. 과학적으로 세포가 똑같은 세포가 유지되어 온 나냐, 변화되어 온 나냐. 요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이야기하면 틀리는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요즘 나와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리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해와가 언제 완성해요? 소생기 장성이 완성기 거쳐서 완성하죠.
그럼 완성하기 전에는 아담 해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 인정 안 해준다 이거. 언제 인정해요? 완성하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아담은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는 아담 하나님.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애기 예수님하고 33세 예수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애기 예수님이 예수님이냐 33세 돌아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냐. 절대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된 그때가 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33세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의 가치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성이 있거든. 공은 자성이 있다.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기간에 절대성 자아주관으로 해서 완성하면은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완성시킨 나로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되기 전까지는 내가 없는 거죠. 있다고 할 수 없는 변화가 돼요. 여기 생명의 완성까지. 자, 그런 입장에서 시간을 배제해버리고 어제 간능, 오늘 간능 따지고 말이죠. 어제 조영식 따지고 오늘 조영식 따지니까 나라고 하는 걸 있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모든 사물 모두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다 하는 걸 스스로 불교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서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찾는 운동에 기여한다. 그래 복귀 섭리가 그렇다. 그러니 불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12연기는 탄광복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성제, 발정제 사성제는 치를 잘못했다. 그는 결혼을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치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용수 중론은 뭐예요? 성장기간에 있다. 아담과 해와가 성장기간에 있다 하는 이야기. 어느 종교에서도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 간다 온다 하는 이야기를 갖고 저거 이야기하고. 그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교 속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불교에 가서 쉬고 불교 스님이 목사 된 사람 별로 없어. 목사 하던 사람, 신부 하던 사람은 스님 돼. 그렇죠. 그럼 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구태해갖고 왜 목사 하던 사람이 왜 스님 돼? 목사에 뭐 마음에 안 맞아. 뭐 안 하니까 쉬는 거지. 병원에 전쟁하다가 군대 가서 전쟁하다가 상처 입어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생각해보면 불교하고 이런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야전병원에 군인이 병원에 가도 그 병원은 군대의 병원이에요. 군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 불교도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일을 하던 사람도 불교에 가서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핵심적인 가르침이 통일 원리를 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임 잡수시고 나머지 이야기